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만의 브랜드 컨셉 정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전승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학과 한성대학교에서 한 10여 년 교수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농식품 브랜드 컨설팅과 강의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오늘 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컨셉트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컨셉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 하는데 그게 바로 컨셉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컨셉을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이다, 컨셉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릴 목차가, 첫 번째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데 그게 뭐 문제 되겠느냐? 문제가 특별히 될 건 없지만 우리 자영업자 기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똑같은 상품을 많이들 팔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이쪽에서도 팔고 저쪽에서도 팔고 여기저기서 파는데, 그러면 내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래서 나의 컨셉을 명확하게 잡으면 내 상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저 말씀을 드렸고요. 개념화가 곧 차별화다. 어쨌든 똑같은 상품이지만 다른 매장에서 판매하는 내 상품과 다른 매장의 상품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차별화라고 하죠. 그런 차별화가 제대로 되려면 이 컨셉트를 잘 잡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고, 나중에 고객이 원하는 것, 그래서 고객의 원치나 또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 고객의 니즈, 이렇게들 많이 말하죠. 사실은 고객의 원치와 니즈를 뛰어넘어서 실제로는 고객들이 진짜 몰랐던 것도 찾아서 우리는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팔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뭘 팝니다. 저는 뭘 팝니다. 실제로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이 뭐고 또 서비스가 어떤 건지 채팅창에 좀 담아주시면, 이 채팅창에 담아주시는 그 사장님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사례를 감안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좀 더 재미나고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딱딱한데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파시는지 아직 뭐 채팅창에 나오는 말은 없는데요. 대부분 이제 제가 사장님들 만나 뵈면은 뭐 저는 뭐 옷을 팔고 있습니다. 뭐 동대문이나 뭐 아니면 해외에서 옷을 사입해서 판매하고 있다. 또는 뭐 양말만 전문으로 파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시장에 가서 보면은 뭐 다양한 음식을 파시는 분도 계시고, 뭐 생선이다, 또는 야채다, 또는 과일이다, 또는 뭐 육류다,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시장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뭐 각 지역에서도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장사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사는 동네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각자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겠다라는 그 원하는 바는 되게 크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뭐 만약에 생선을 판다 또는 야채를 판다 그러면 저쪽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내가 뭘 판다라고 이야기들을 아직은 아무도 안 하시지만 해주신다라면, 저는 뭐 생선을 팝니다. 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는 뭐 과일을 팝니다. 과일 가게 합니다. 저는 의류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는 결과적으로 옆 가게에서 옷을 똑같이 판다면 그 집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파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또 다른 무슨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를 고객들한테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더 정리를 하자면 내 상품이
남들하고는 뭐가 다르다 라고 명확하게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짤막하게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판다 하면 옷을 판다 그러면 기왕이면 옷을 파는 것보다는 뭐 내가 취급하는 옷들은 의류들은 좀 더 큐트하다, 뭐 귀엽다, 귀여운 컨셉의 옷을 판다. 그럼 나는 귀여움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생활하기 편리하고 편안한 쪽의 옷을 판다. 그러면 나는 편안함을 파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좀 더 쉽게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저분이 판매하는 옷의 스타일은 어떻구나 라는 거를 고객들이 알고 내가 그런 류의 옷이 필요하다라면 여러분들 가게에 여러분들의 매장에 찾아오겠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류가 됐던 생선이 됐던 아무래도 음식은 신선함이 제일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맛과 신선함을 나만의 차별화된 또 다른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개념하고 바로 콘셉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짧은 단어 또는 문장이 바로 무엇을 팔고 계십니까의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상품을 파는 자영업자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새롭고 또는 독특하고 또는 남과 다른 무엇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뭐 비용을 얼마나 간판을 또 예쁘게 만들고 뭐 인테리어도 멋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멋지게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멋지게 만들 거냐 이게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멋지더라도 귀여운 쪽에 멋질 거냐 또는 고급스러움에 멋질 거냐 가성비에 집중해서 멋지게 할 거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방금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콘셉트라는 겁니다. 이제 콘셉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콘셉트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뒤편에 차트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눌 건데 콘셉트는 크게 두 가지가 첫째는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두 번째는 이미지, 즉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덴티티와 이미지, 정체성과 느낌이 있는데 우리 매장에 대해서 이미지는 뭡니까? 고객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매장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될 거냐. 그게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입니다. 즉 내가 고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아이덴티티고 정체성. 그 다음에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바라봐 주는 것이 이미지, 즉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모든 대기업들도 그렇고 소기업들 또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또는 작게 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상품, 내가 취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뭘 달리하죠? 이름을 달리하죠. 이름이 뭡니까 결국? 우리 가게의 매장의 간판에 들어가는 이름이잖아요. 그걸 브랜드 네임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상표죠. 이 상표의 유래, 브랜드의 유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이제 채팅창에 안 쓰셔서 이제 제가 그 사례를 이제 또 사장님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기는 뭐한데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분이 소를 키웁니다. 소를 키우는데 뭐 여물도 아주 좋은 걸로 주고 뭐 홍삼을 뭐 넣는다거나 아주 여물이 아주 소에게 아주 최고급으로 건강한 여물을 만들어서 키우고 그 다음에 소를 정성 들여서 키우는 그렇게 소를 키우고 또 바로 옆에서 제가 전승권이라는 사람이 대충 게으르게 소를 키웁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소를 키우고 저는 옆에서 대충 키우는데 어차피 소를 키우다 보면은 풀을 뜯으러 또 운동도 할 겸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넓은 뭐 뉴질랜드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를 자유롭게 놀게끔 하기 위해서 잠시 뭐 몇 시간 동안 풀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소를 풀어주고 저도 옆에서 소를 풀어주면 밖에서 막 섞일 거 아닙니까 소들이. 그러면 홍길동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왜? 본인은 정성을 들여서 키웠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여서 키웠는데 옆에 전승권은 대충 키웠잖아요. 그럼 다시 소가 돌아올 때 어때요? 섞여서 돌아올 수 있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길동이가 고민한 게 소의 엉덩이나 소 귓부분에다가 불로 살짝 지져서 약간 뭐 문신 비슷하게 그렇게 표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래된 것이 브랜드. 노르웨이 옛말 브렌다라는 데서 유래된 건데, 브렌다, 달구어 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나 엉덩이 부분에 살짝 달궈 지져서 홍길동이의 소다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한 것. 그게 브랜드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달궈서 지진다. 왜 옛날에 우리 그 청바지에 리라는 브랜드가 있죠. 리 청바지 광고할 때 푹 지져가지고 연기 쫙 나면서 리라는 이미지가 딱 보였었죠. 광고 중에. 그런 식의 불로 달궈서 지진다가 브랜드의 유래입니다. 이 브랜드를 그럼 결국은 홍길동이가 아까 자기 소를 전승권이가 키우는 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달궈서 지졌지 않습니까? 이 구별이 중요한 겁니다. 즉 저쪽 소하고 내 소하고 명확하게 차별화한다. 브랜드는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상표는 달라야 됩니다. 내 가게 이름은 다른 가게 이름하고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해서 홍길동인의 뭐 정육점, 홍길동인의 뭐 야채, 과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군가가 똑같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안 좋겠죠. 없다면 괜찮은 겁니다. 분명히 남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름부터 다르고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명확한 개념까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상표를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물론 이건 지금 대기업의 사례인데 대기업의 사례라도 우리가 좀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동원 식품이죠. 예. 동원 산업에 양반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986년도에 양반 김이 처음 나왔죠. 근데 이제 86년도에는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는데 89년도에 아주 독특한 광고를, 정확하게는 이제 독특한 CM이죠. 독특한 CM을 통해서 양반김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마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연배 좀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CM송 기억나시죠? 살짝 두 번 구운 동원 양반김, 이런 CM송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못해서 차마 못하지만 그 두 번 구웠다라는 CM송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미 그 시절에 두 번 굽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른 경쟁 김들도 두 번 굽는 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두 번 굽는다라고 소비자들에게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반김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 굽는다라고 CM송을 통해서 익숙하게 전달을 했던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본인들의 정체성, 즉 우리는 이런 김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죠. 그럼 소비자들이 그걸 이해해주면 그게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저희는 두 번 굽습니다라는 걸 CM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두 번 굽는다라는 게 별거 아닌 표현이지만 졸지에 어때요? 다른 김 회사들은 다 한 번 굽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 구우니까 어때요? 더 정성을 들인 거죠. 왜? 나머지는 한 번 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니까. 그럼 정성 들어가죠? 두 번 구웠으니까 더 바삭하겠죠? 바삭하니까 더 고소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더 맛있겠죠. 그런 모든 메시지를 두 번 굽는다는 CM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즉 뭐예요? 김 자체가 다른 김들하고 어떻게 차별화해야 될지를 아무도 몰랐는데 양반김은 고민을 통해서 두 번 굽는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제대로 고객들에게 자기네 김의 명확한 컨셉을 제대로 개념화해서 정리해서 고객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의류나 또는 식품을 판매하신다면 내가 판매하는 과일은 어떻게 다르다, 내가 판매하는 의류는 어떻게 다르다를 이 양반김에서 두 번 굽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잘 응용해서 벤치마킹해서 적용해서 고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양반김은 대기업이니까 뭐 광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들한테 알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어떻게 광고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잖아요. 일단 첫 번째, 광고 못해도 간판에서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도 하실 수도 있죠. 인스타도 하실 수 있죠. 좀 더 투자하신다면 유튜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용을 대기업처럼 크게 안 들이고선도 여러분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 우리만의 차별화된 그 무엇, 우리가 무엇을 파느냐, 이걸 명확하게
고민하시고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양반김의 사례는 우리가 어떤 김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 사례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온음료, 이 이온음료의 사례는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고 또는 고객의 현재 상황이 어떨 것이다.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자를 개념화한 사례입니다. 즉 콘셉트화한 사례인 거죠. 무슨 얘기냐? 이온음료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기능성 음료잖아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 2배가 됐던 2%가 됐던 그건 숫자를 표현한 데도 있지만 어쨌든 물보다 흡수가 빠르니까 기능성 음료죠. 그런데 가장 고객이 목이 마를 때가 왜?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라는 건 목이 마를 때 먹으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가장 목 마를 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열심히 일하고 나서 또는 지금처럼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마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입장 또는 열심히 일하고서 더울 때 목이 마르다거나 또는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목이 마르다거나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목 마를 때가 언제일까요? 누구나 다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목 마를 때는 운동하고 나서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이 운동하고 나서 우리 브랜드를 첫 번째로 느끼게 하자라고 전략을 삼고 운동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서 가장 목마른 순간을 영상을 찍고 그 순간에 음료를 먹는 모습을 찍어서 광고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게토레이입니다. 게토레이가 이제 펩시코, 즉 펩시콜라의 브랜드죠. 보통은 이제 콜라 브랜드로서는 늘 2위 브랜드죠. 코카콜라에 밀려서. 그런데 이온 음료에서만큼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이 밑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인드라 누이라는 펩시코 CEO가 당시에 말한 게 있습니다. 게토레이 광고 만들 때 무조건 운동선수들에 집중을 하고 염두에 둔다. 즐기기 위한 음료가 아니라 기능성 음료라는 거죠. 기능성 음료니까 그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아서 그 순간에 맞춰져서 컨셉트를 정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게토레이가 1위. 두 번째가 파워에이드죠. 코카콜라에서 만들었는데 코카콜라는 다른 상품은 1위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 콜라는 1위지만 파워에이드가 게토레이에 비해서 운동이라는 개념을 조금 늦게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를 모델로 쓰지만 결국에는 그게 잘 안 돼서 나중에는 운동이 아니라 도심지에서 일하고 나서 먹는 컨셉 이런 식으로 변했죠. 광고들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는 과거의 광고가 어땠습니까? 해변에서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흰색 드레스 입고 흰색 모자 쓰고 나오는 광고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포카리 스웨트가 휴양지 이런 데서 많이 팔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은 고객들이 그걸 이미지로 인식을 하고 언제 이거를 먹어야겠다라는 걸 떠올린다는 거죠. 즉 뭐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컨셉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장하는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판매자가 주장하는 두 번째는 고객들이 느끼는 느낌. 그래서 고객들이 느끼는 느낌에 포커싱한 이 이온 음료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가장 먼저 이 상품이 떠오르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래야 컨셉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이런 사례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생선을 진열한 사례입니다. 생선이 어떻습니까? 물론 생선 자체의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같은 생선이라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생선은 어때요? 누워있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선은 서서 차렷 자세로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정적이죠. 정적인 생선이 나쁩니까? 가지런히 정리 잘 돼 있는데 나쁠까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입장에서 생선을 바라보는 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첫째, 맛. 그죠? 그러면 맛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신선함이 전제돼야 되면서 맛이 갈치는 맛이 어떻고 조기는 맛이 어떻고 옥돔은 맛이 어떻고 이런 거 고객들이 다 알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선도죠. 그러면 신선도에 포커싱을 하려면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른쪽 사진처럼 비스듬하게 진열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비스듬하게 진열이 돼 있어야 훨씬 더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신선함에 포커싱을 한 진열의 사례입니다. 결국은 우리 상품이 어느 쪽에 포커싱해야 될 거냐?
양반김은 좀 더 바삭하고 고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2번 굽는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게토레이는 이온 음료다 보니까 가장 목마른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아서 그걸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온 음료의 기능성을 명확하게 컨셉화해서 강조했고, 또 지금 이 생선의 사례는 신선함에 포커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저렇게 진열을 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상품이나 우리 매장이나 우리 브랜드에 대한, 즉 우리 상표에 대해서 명확한 컨셉이 잡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파시는 게 뭐다. 예를 들면 뭐 저는 빵을 팝니다. 뭐 저는 식당을 합니다. 뭐 의류 매장,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정육점, 편의점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세탁점 하시는 분도, 또 무인 편의점도 많이 있죠, 요즘에. 이렇게 다양하게 업종이 있지만 뭐를 파냐 하면 저는 뭐 식당에서 밥을 팝니다. 저는 생선을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는 게, 왜? 저 중간에 상품, 공간, 디자인, 사람, 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늘 상품만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상품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상품을 파는 공간, 또 그 상품을 파는 공간의 디자인, 또는 포장 디자인, 또는 그 상품을 파는 사람, 또는 그 상품을 파는 지역, 그 상품을 파는 공간의 분위기, 또는 상품을 파는 느낌, 이미지, 이야기,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던 무엇을 파십니까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콘셉트고 개념하고, 자, 그러면 이 개념화라는 게 무엇인지 좀 더 접근해 볼게요. 여기 쌀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쌀 사진 밑에 나무가 하나 있죠. 이 나무가 뭡니까? 되라 그러죠, 돼. 되박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 되를 아마 쌀가게에서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뭐 쌀이 포대로 다 나오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지역에서 쌀을 이렇게 사다가 쌀가게가 있어가지고 쌀을 되로 팔고 그랬죠. 근데 이 되를 팔 때, 저도 좀 옛날에 생각나는데, 되에 이렇게 쌀을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북하게 쌀이 쌓여있는 상태로 그냥 퍼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앞에 이거를 쭉 걷어냅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한 되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걷어내죠. 그 걷어내는 나무를 평미래라고 합니다. 평평하게 밀어낸다라는 데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평미래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개라 그럽니다. 개. 평미래의 한자가 개자입니다, 저게.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개념화라는 단어로 다시 봤을 때, 념은 뭡니까? 개는 평미래의 개자고, 념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즉 뭐예요? 생각을 필요한 것만 취하고 다 걷어낸다. 이 얘기가 바로 개념화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상품이나 우리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고객들한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 고객이 아주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그 무엇이 뭐냐, 그것을 다 걷어내고 딱 하나만 정하자. 그게 바로 개념화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보면은 이분들이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 뭐가 좋고 저희 가게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고객들한테는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아주 강하게 한마디를 딱 짚어서 저희 김은 2번 굽는 김입니다. 저희 이온 음료는 딱 운동선수에만, 운동하는 분들에만 포커싱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운동하고 나면 게토레이 먹고 싶은 거예요. 2번 굽는다니까 바삭한 양반김을 먹고 싶은 겁니다. 조금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 개념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명확한 정체성, 이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고객들한테 제시해주고 싶은, 또는 주장하고 싶은, 내가 고객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그 무엇,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체성을, 나의 주장을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나면 고객들이 느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 정체성이란 말이 있고 브랜드 이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정체성은 내가 고객한테 보여주는 거,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들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2가지가 바로 개념화의 핵심인 거죠.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과가 하나 있죠. 저 일반적인 사과인데 왜 저 사과를 보면 특정 브랜드가 떠오를까요? 그죠?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또
이 노란색 병 모양이 하나 있죠. 저게 뭔지 뭐 로고가 있지도 않고 아무 설명도 없는데 저게 뭔지 아시겠죠? 네. 또 파란색 병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좀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게 약간 병원에서 쓰는 링거병 같다고 초반에 아주 처음 출시됐을 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게 앱솔루트 보드카, 예, 보드카 병이죠. 예,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에펠탑, 에펠탑을 보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네. 어떤 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왠지 빵집이 하나 떠오르죠? 예. 그 다음에 중간에 노란 병 있죠? 저건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죠? 맨 첫 번째 나온 건 뭡니까? 사과지만 한 입 깨물었던 사과죠. 이거니까 어때요? 예. 애플이라는 회사가 떠오르고 휴대폰이 떠오르시죠? 이게 뭡니까?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심볼화되어 있는 거죠. 이 정체성은 뭐라 그럽니까? 비주얼 아이덴티티, 즉 시각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예. 이따가 이제 시각적 정체성과 뭐 또 다른 정체성들이 있는데 이 정체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짚어드릴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이덴티티고 고객이 알아주는 게 이미지인데 이 두 가지가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런데 이걸 한번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이미지 부분에 오른쪽에 녹색, 연두색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 여기에다가 상품군이라는 거거든요. 여기다 라면이라고 해놓죠. 라면.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컨셉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인데 컨셉트가 한국인의 매운맛. 그러면 브랜드 이름이 뭘까요? 네. 이게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하게 많이들 답을 주시는데 지금 이거는 다양한 답이 안 나옵니다. 딱 하나만 답이 나옵니다. 신라면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농심 직원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예, 라면이 컨셉트가 한국인의 매운맛이다. 그러면 무슨 브랜드냐? 고객이 다 알아요. 뭐예요? 이미지가 명확하게 각인이 돼 있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농심에서 주장했던 한국인의 매운맛과 고객이 알고 있는 한국인의 매운맛이 신라면 하나로 통일이 돼서 예, 같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같으면 같을수록 성공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신라면이 성공하죠. 이런 식의 사례가 뭐 CJ의 햇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이런 것들이 예, 고객이 느끼는 것과 기업에서 주장하는 것이 동일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공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명확하게 컨셉트가 정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면 고객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예, 우리의 컨셉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컨셉에 맞춰서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다를 고민하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의 컨셉이 뭔지 모르고 그냥 우리의 외모만 봅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 간판을 보죠. 우리 매장을 보죠. 그게 뭐예요? 영어로 써있지만 VI, 비주얼 아이덴티티, 즉 시각적 정체성이에요.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우리 매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이고 간판의 디자인이 어떻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어떻고 아 여기는 가격이 되게 비싸겠다. 아 여기는 되게 분위기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뭔가를 준다는 거죠. 예, 시각적 정체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막상 또 들어가서 거기 이제 뭐 점원이나 또는 사장님을 만나보니까 사장님의 눈빛이 온화하고 뭐 사장님의 눈빛이 뭐 되게 뭐랄까요? 뭐 총명해 보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표정, 말투, 눈빛, 행동 이런 것들이 비헤비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고객과의 관계라 그러죠.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죠.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고객들 입장에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매장은 이런 데구나라고 우리의 마인드 아이덴티티, 즉 우리의 컨셉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객의 입장이에요.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컨셉을 가지겠다라는 거, 마인드 아이덴티티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서비스는 어떻게 가고 우리 간판이나 우리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다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이미 명확하게 딱 정리가 돼서 개념화되지는 않았을 뿐이지 제가 지금 이렇게 대신해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매장이 무엇이 문제고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식당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식당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원래 우리는 어때요? 아, 우리가 판매하는 뭐 식당이나 빵집이나 뭐 다양할 수 있는데 빵집이면 우리는 달콤한 빵을 판다. 뭐 그다음에 우리는 새콤한 무엇을 또는 뭐 단짠 위주, 짭짤하다, 쌉쌀하다. 뭐 다양한 맛의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맛의 표현은 오감에서 들어가는 맛의 느낌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쓴맛, 신맛, 단맛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쓸 게 아니라 좀 더 느낌적 느낌, 좀 더 감성적 느낌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참맛이다, 전통의 맛이다. 아, 이건 진짜 미친 맛이다. 아, 이건 즐거운 맛이다. 이건 신선한 맛이다. 이건 화끈한 맛이다. 아, 이건 새로운 맛이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고객들에게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객들은 실제로 자기가 먹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먹어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상품에 또는 우리가 제공해주는 밥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한다면 먹어본 느낌에서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또 다른 느낌들이 섞이죠. 야, 이게 맛이 어떻구나. 아, 참 맛있다. 근데 여기 맛은 참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준 맛이야. 그럼 어머니 손맛이에요. 그런 느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 오면 또 무슨 맛이 있을까? 기대감이 생기죠. 이 기대감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다른 사례로 옷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제가 이제 뭐 편안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뱅뱅하고 게스하고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청바지인데 가정을 해 볼게요. 중국에서 청바지를 만드는데 한쪽은 뱅뱅, 한쪽은 게스를 찍습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만드는데 똑같은 원단으로. 근데 뱅뱅은 5만 원, 게스는 2, 30만 원 하죠.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포커싱을 했느냐,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이거죠. 무엇을 파느냐 이거죠. 뱅뱅은 편안한 바지를 파는 겁니다. 게스는요, 뒷모습이 예쁜 바지를 파는 겁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도 다른 거예요. 편안한 바지에 많은 돈을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고객들은. 하지만 예뻐 보이는 바지에는 그만큼의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상품을 판매하느냐, 이게 중요한 컨셉의 중요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커피 파는 데가 어디입니까? 물론 다 커피 팔죠. 그런데 커피에 집중하는 데가 어디냐는 거죠. 사실은 커피만 팔지만은 않지만 거의 커피의 상품의 본질,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핵심적 편의라고 합니다. 커피 매장의 핵심적 편의는 뭐예요? 커피죠. 말 그대로. 그러면 커피의 맛, 커피의 가격, 합리적 가격과 맛,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핵심적 편의에 집중한 매장은 어디예요? 브랜드는 어디입니까? 바로 백다방이죠. 그럼 저기서 커피 파는 곳은 백다방이에요. 나머지는요?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 커피 안 파나요? 물론 팔죠. 그러나 백다방보다 양도 좀 적고 가격도 좀 비쌉니다. 맛은 뭐 구미에 따라서 그 고객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격 대비 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백다방이 훨씬 더 많이 주고 가격도 싸죠. 그럼 뭡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스타벅스 가서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누가 눈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스타벅스가 파는 거는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뭐가 있으니까 고객들은 그걸 한번 경험하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생겨서 다음에 내가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스타벅스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백다방이 기대감을 주는 건 뭐예요? 좀 더 가격이 싸고 맛있는 커피죠. 스타벅스나 할리스나 커피빈에서 하는 거는 커피 이외에, 즉 핵심적 편의 이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죠. 그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여러분들이 내 상품에 또는 내 브랜드에, 내 매장의 컨셉을 명확하게 만들어낼수록 저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어때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높아지니까 어때요? 당연히 건물주들조차도 스타벅스 들어오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매장이 높아지면 어때요? 가치가. 그럼 손님들이 많이 오고 건물주도 좋아하죠. 근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죠. 임대료가 올라가죠. 대신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즉 내가 명확한 컨셉트를 정하면 내 브랜드와 내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고 좀 더 가격을 높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 고객이 필요한 거에 맞출 거냐? 고객이 원하는 거에 맞출 거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고객조차 몰랐던 뭔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뭔지를 찾아내려면 내 상품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을 파는지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그것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류를 파는데 편안한 의류를 파느냐, 귀여운 의류를 파느냐, 뭐 섹시한 옷을 파느냐, 예쁜 옷을 파느냐, 멋있는 옷을 파느냐, 이 컨셉에 따라 다양해지잖아요. 그럼 그 컨셉에 맞춰서 그걸 원하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원하는 고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걸 원하는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데 그걸 본인들도 모르는 그 무엇, 이게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컨셉트가 명확한 만큼 고객에 대한 분석이 쉬워진다, 이 뜻인 겁니다. 또 컨셉트가 명확하면 영업 전략도 명확해집니다. 예. 웅진코웨이의 컨셉이 뭐였습니까? 예. 상품 좋은 건 기본이에요. 그건 당연히 기본인데 상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은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 아니고요. 한 달에 얼마만 내시면 됩니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거는 웅진의 회장님이, 윤석금 회장님이죠. 이분이 아예 아주 어렸을 때 사업하실 때, 젊으셨을 때부터 브리테니커 백화사전도 그렇게 파셨다잖아요. 예. 월부죠, 월부. 예. 자, 그런 식으로 판매했던 웅진의 이미지가 딱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저렇게 판매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저런 식으로 판매하는 데가 많죠. 제품 좋은 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많은 돈을 내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낼 수 있으니 고객 입장에서는 초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좋죠.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어서 좋고. 예. 그 다음에 컨셉트가 명확한 만큼 상품화 전략도 명확해진다. 크리스찬 루부땡이라는 브랜드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여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 뒷모습의 그 구두 뒷 바닥 부분이 빨간색이에요. 이게 여직원이 이 립스틱 보고 그거 립스틱 좀 줘봐 해서 구두 밑에다가 쭉 칠해보면서 컨셉이 찾아졌답니다. 디자인적 컨셉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대박이 났죠. 또 론리 슈즈라고 신발을 사면은 2켤레를 주는 게 아니라 3켤레를 줍니다. 아니, 켤레가 아니죠. 2짝이죠, 짝. 2짝을 줘야 되는데 1짝을 더 줍니다. 그런 것들이 차별화하는 어떤 방법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떴죠. 탐스 슈즈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죠. 한 켤레를 사면 다른 데 후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어떤 명확한 컨셉을 정했기 때문에 상품도 명확하게 컨셉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브랜드 컨셉을 가장 명확하게 한 사례 중에는 1등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게 애플이죠. 애플이 브랜드 전략도 다양하고 또 뭐 Think Different라는 광고를 통해서 자기네 브랜드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또 살아나기도 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스티브 잡스의 그 어록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장롱 뒤쪽에 저급한 나무를 안 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객한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린 정성을 다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한 말이었대요. 스티브 잡스 전기문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잡스의 또는 애플의 컨셉이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또는 앞으로 하실 분들도 전혀 경험이 없지는 않으시잖아요. 다만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매출이 나올 수 있겠냐. 사실은 저조차도 제가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도 해보지만 영업이나 마케팅은 어때요? 영업은 영업력이 있어야 되죠. 마케팅은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브랜드는요, 내 컨셉을 명확하게 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크게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를 하지 않고도, 아니면 영업을 잘하는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이게 더 무섭죠. 시간이 걸린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탄한 고객을 구축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상품의 컨셉을 명확하게 하면 이런 부분이 좋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공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열심히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해줘야 돼요. 매장 현장에서 뭐 간판으로 보이든 아니면 매장에서 서비스로 보이든 예, 아니면 매장에 보여지는 뭐 POP나 여러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시각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서 야, 이렇게 하니까 고객님들이 좀 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컨셉을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다양한 실험을 하시고 고객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인다면 거기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게 모아지면 결국은 여러분들 매장의 컨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하시고 그 중에서 다양한 시도하신 다음에 고객들이 반응이 보이는 것들을 모아서 가장 공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서 여러분들 매장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컨셉을 잘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몇 가지 할 건데, 내 브랜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 이 컨셉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느끼는 우리 매장의 가치. 이 가치는 CV라는 말이 있습니다. CV, 커스터머 밸류. 마케팅 용어 중에 하나인데, 커스터머 밸류가 고객이 내 상품을 사서 야, 내가 이걸 사서 먹어보니까 뭐가 어떻게 좋더라. 내가 이 상품을 사서 입어보니까 뭐가 어떻게 좋더라. 그래서 난 또 이걸 또 사고 싶어. 이런 느낌이 되는 가치가 뭐냐. 요걸 찾아내면 컨셉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이 어떤 상품이다 라고 명확하게 포지셔닝 해야 돼요. 포지셔닝이 뭐예요?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게토레이랑 파워에이드 말씀드렸죠. 게토레이가 마음속에 이렇게 운동이라고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워에이드가 운동이라는 마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먹는 이온 음료로 포지셔닝을 했던 거죠. 그런 개념이 포지셔닝이에요. 사람의 고객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는 야채는 고객의 마음에 어디에 자리 잡을 것이냐. 왜 이제 어느 회사라고 딱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주 온라인상에서 되게 유명한 유통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야채만 따로 이렇게 좀 잡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뭐 브랜드를 잡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야채는 많아요. 근데 왜 어린이들이 잘 안 먹거든요? 어린이들이 잘 먹는 야채를 딱 포지셔닝을 한다. 그럼 아무래도 더 잘 팔리겠죠. 그런 부분인 겁니다. 컨셉이 좀 잡히면, 어린이들을 위한 컨셉으로 잡히면 야채가 상품화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김치에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건강식품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명확한 포지셔닝. 고객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은 어떤 고객이 먹는 거다. 이건 이제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 한다라고 하는데 STP의 하나죠. 고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고객은 어떤 고객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파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돼지고기가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딱 맞는 고기야. 왜 요즘에 뭐 돈마호크, 토마호크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로 돈마호크 나오면 캠핑에 딱 맞는 그러면 돈마호크를 캠핑에 맞게끔 또 포지셔닝 할 수 있죠. 그게 우리 고객은 어떤 고객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품에 대한 고객은 누구다. 고객 입장에서 핵심적 가치. 그럼 이 돈마호크가 뭐 캠핑에서 어떻게 드시면 좋은데 특히 뭐 카박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핵심적 가치를 찔러줘야 된다는 거죠. 타 매장 대비 우리만의 차별점. 이건 뭐 앞 시간에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만의 차별점을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구체적이고 뚜렷한 우리 상품의 카테고리. 우리는 돼지고기인데 그냥 돼지고기가 아니야. 캠핑용 돼지고기야. 우리는 김치인데 우린 그냥 김치가 아니야. 어떤 김치야? 우리가 파는 우리 식당의 밥맛은 어떤 밥맛이야? 어머니 손맛이 아니야. 남들이 다 어머니 손맛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머니 손맛이 아니야. 장모님 손맛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처갓댁 맛,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소통은 기본적으로는 팩트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나만의 브랜드 이름 짓기는요, 일종의 약간 보너스처럼 드리는 건데, 사실 브랜드 이름 짓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뭐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고, 사실 오늘 내용 한 50분 동안 말씀드리는 것도 한 학기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핵심적으로 급하게 여러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은 또 이름 짓는 것도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름을 짓는 게 또 1차적인 숙제이기도 하시니까,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소비자 취향을 겨냥해서 이름 지으십시오. 강력한 인상 줘야 됩니다. 뭐 말이 쉽지 그게 쉽냐?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브랜드 이름 짓는데 몇 억씩 주고 합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만의 컨셉이 담긴 메시지를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우기 쉬워야 되죠. 기억하기 쉬워야 됩니다.
예. 이름이 독특하면 어때요? 기억하기 쉽겠죠. 예. 상품의 속성, 즉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이런 상품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야 돼요. 아까 양반김이 양반김 하면 양반이 먹는 김인가? 처음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딱 2번 굽는다고 하니까 아, 양반들은 2번 굽는 김만 먹는구나. 그게 89년도에 인식이 그렇게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만 먹는 김은 2번 굽고 정성을 담고 정성을 다하고 더 바삭하고 더 고소하고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예. 독특해야 한다. 뭐 차별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남들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사실은 직접 제가 이 여러분들의 그 브랜드 이름을 정해 드리고 지어 드리기 전에는 예, 독특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부정적인 느낌은 없어야 되고요. 법적 등록 받아야 되고 듣기도 좋아야 됩니다. 예, 듣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버벌 이미지라고 합니다. 즉 발음상에서 발음도 하기도 좋아야 되고 그 발음했을 때 듣기도 좋아야 된다, 이 뜻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친근해야 되고, 요 10가지 요소를 잘 감안하셔서 창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브랜드 이름을 잘 지으시고 또 간판도 멋지게 만드셔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방대한 내용을 짧게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예,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아마 이게 채팅창에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혹시 강의가 재미없으셨나요? 재미없으셨으면 재미없으셨다고 하셔도 됩니다만, 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케팅이라는 게 어찌 보면, 또는 브랜드라는 게 어찌 보면 따분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대부분들 이 브랜드나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핵심적 원론적 이야기를 잘 따지시면서 검토하시고 여러분들 창업이나 또는 지금 하시는 장사, 예, 또는 영업에 적극 활용하시면, 예,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혹여라도 나중에라도 질문사항이 생기시면 이 유튜브 창에, 나중에 댓글창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또 50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